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박원순의 덫에 걸렸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죠. 그리고 윤석열 찍어내기에는 아마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가장 호흡이 잘 맞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갑자기 지난 7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적 선택했습니다. 극단적 선택한 박원순 시장, 그럼 어디로부터 수사 정보를 갖다가 받았느냐? 이게 쟁점 아닙니까? 그 사이에 나왔던 이야기,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는 당시 이제 치안협력관이라고 서울시청에 파견 나가 있던 그 사람 쪽에서 흐른 것이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만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2일,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김재련 변호사가 두 번째 기자회견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이 피해 여성, 피해 호소 여성 아닙니다. 그건 좌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피해 호소 여성, 요즘 말을 좀 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피해 여성 A씨의 그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2차 기자회견하면서 사실은 지난 7월 8일 경찰에 오후 4시 반에 고소장을 들고 가기 전날인 7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인 유현정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은 면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면담 요청을 했고, 그럼 피고소인이 누구냐? 라고 해서 피고소인은 박원순 시장이다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면담을 갖다가 받아줄 듯이 이야기하다가 그날 밤에 갑작스럽게 면담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갖다 주관하는 자리에서 이거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에다가 직보한 거 아니냐, 하루 전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니까 서울시장이 관련되어 있는 그 사건을 대한민국 모든 사정기관에 있어서 여성범죄에 대해, 성범죄에 대한 최고 기관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그 부장검사가 당초 면담하기로 해놓고 몇 시간 만에 면담을 취소하고, 또 그 사이에 이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담당 위 아마 그 부장검사 위가 아마 4차장 검사 모양입니다. 김욱준 4차장 검사를 통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피해 여성 A씨가 7월 8일 경찰에 고소장을 들고 가기 그 전날인 7월 7일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7월 8일 고소장 넣기 전에 보면 그 당시 무슨 젠더 특별한 그 여성이 갑자기 박원순 시장한테 달려가서 실수하신 거 없습니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정황들이 그야말로 어쨌든 이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그리고 그 바로 왜 직계 상사인 김욱준 4차장 검사, 또 바로 그 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 라인에서는 공유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법무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민정수석실을 통해서든 청와대 보고했거나 아니면은 별도로 박원순 시장에게 흔한 얘기로 귀뜸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성, 마침 보니까 이제 김재련 변호사는 검찰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니까 아이고 이거 검찰을 못 믿겠다 싶으니까 경찰로 바로 7월 8일 오후 4시 반에 들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새벽 2시 반까지 조사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는 이거는 지금 보면 현재 박 전 시장 수사 정보 유출 관련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되어서 조사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아니, 흔한 얘기로 지금 서울중앙지검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그 정보 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의 당사자일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셀프 조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확 찔렀습니다.
그야말로 이성윤 중앙지검장 박원순의 덫에 세게 걸린 겁니다. 또 지금 보니까 마침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들고 있던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이 뭐 세 대라 그러더군요. 그 중에 하나 문제의 그 핸드폰 처음에 보면 이 경찰에서 뜨뜻미지근하게 뭐 영장 쳐갖고 법원에서 영장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외의 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A 씨가 박원순 시장의 비번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비번은 그 피해자 A 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피해자 A가 변호사를 통해서 이쪽에다가 경찰 쪽에다가 자 비번은 이겁니다. 비밀번호 이겁니다. 하니까 풀어서 아마 오늘 내일 중이면 박원순 시장 핸드폰 열어볼 겁니다. 거기에 과연 실제 지금 뭐 마지막 통화를 한 그날 7월 8일 뭐 1시 39분인가요? 거기에 비서실장하고 통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도 인정합니다. 통화했다는 것은 무슨 통화를 했는지 또 문자는 어떤 문자가 오고 갔는지 또 거기에 혹시라도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관계자나 내지는 청와대 또 그 윗선에 누군가 전화가 오고 간 흔적이 있다면 이것은 서울중앙지검이 조사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흑막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대로 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보니까 참 이 검찰 내부에서 끌탕을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다행스러운 것은 23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대검찰청이 이번에 이 진상 파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검찰청은 어제부터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칼자루는 윤석열이 준 겁니다. 이성윤이 그동안 취미에 믿고 마구 흔한 얘기로 검찰총장한테 항명했죠. 일반 군대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일사단장이 국방부 장관 믿고 육군 참모총장한테 개알이 틉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서초동 검찰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검찰 내에서 마치 이번에 면담을 거절한 것은 검찰 내에서조차 응급 환자를 원무과에 접수하고 오라고 되돌려 보낸 격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제 김재련 변호사가 이제 기자회견 20일 열었죠. 경찰의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이달 7월 7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중앙지검이 성추행 피해 여성 A씨에게 물어 피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 면담 일정을 잡아놓고도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에서 면담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한 현직 검사는 검찰 내에서는 의식이 없는 환자가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는데 원무과에 접수하고 오라고 되돌려 보내는 격이다. 특히 피해 증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면담 시 고소장, 변호사 선임서를 함께 들고 오도록 안내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경찰보다 앞서서 검찰이 박원순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안 것이 드러나면서 경찰이나 청와대가 아닌 검찰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란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검찰 안팎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 정도의 인물에 관한 사안이면 수사지휘 체계에 따라 김욱준 4차장 검사, 이성윤 지검장에 즉각 보고되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또 YTN이 또 보니까 이 또 정부에서 돈 좀 받는 YTN이 또 역성을 뜬 거예요. YTN은 어제 중앙지검은 4차장 검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어지는 내부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YTN의 보도는 오보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하면서 내부 보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서울중앙지검도 이거 조사 받아야 되고 수사 받아야 됩니다. 아니 내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이걸 갖다가 대검 이성윤 저 중앙지검장한테 대검에서 물어봐야죠. 내부 보고 이루어졌는지. 안 했으면은 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직무유기죠. 또 김욱준 4차장 검사까지 보고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 안 됐다면 그 양반도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지금 서초동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제를 유현정 부장검사 선에서 정리하려는 윗선의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 즉 모든 덤터기를 갖다가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갖다 보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 이야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조사부는 국내 최고의 성범죄 수사기관인데 그 부장검사가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서울시장 고소권 면담을 미룬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박원순 전 시장 수사정보 유출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법관 출신이죠. 판사 출신입니다.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갖다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스스로 셀프 조사, 셀프 진상 파악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겠죠. 또 대검은 아마 이번에는 좀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뭐 진상 조사에 나서겠습니다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을 등에 업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호락호락 그렇게 보면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결국 국회 우리나라 상설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건을 갖다 축소, 은폐, 조작하려 하고 있습니다만은 축소, 은폐, 조작하려 하면 할수록 앞으로 있게 될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특별검사 그것도 안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1987년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남영동 대공분실에 박종철 군 사건 어떻게 됐죠? 탁 치니 하고 죽었다.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우리를 요즘 얘기하면 경찰청장입니다.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그 사람 뭐 알겠어요? 밑에 써준 대로 읽은 거지. 탁 치니 하고 죽었다고 어떻게 보면 뻔한 사실 축소하고 은폐하고 조작하려 하다가 6월 10일 60 항쟁으로 또 6.29 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멀리 볼 거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늘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도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을 갖다가 은폐하고 조작하고 축소하려 했던 닉슨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미국 의회는 탄핵 소추를 갖다 추진했고 탄핵 되기 일보 직전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함으로써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대통령 대학 선배인 문재인 대통령 믿고 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에 누구의 아바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추미애 법무장관의 기세 등등함에 힘입어서 그야말로 검찰총장 그건 조직의 운영 원리에도 안 맞죠.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스스로 이번에 박원순의 덫에 세게 걸렸습니다. 몸부림치십시오. 축소하고 조작하고 은폐하십시오. 예전에 홍준표 의원이 한 얘기 있습니다. 홍준표 당시 도지사죠. 올무에 걸렸을 때 몸부림치는 올무가 점점 더 죄에 들어올 뿐입니다. 축소하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래야 올무가 꽉 살을 파고들죠.